옛 전남도청 건물이 사실상 복원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이던 문체부가 건물 복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이럴 경우 이 자리에 조성된 민주평화교류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달 쏟아진 우박 때문에 태양광을 생산하는 패널이 부서졌는데 원인을 놓고 피해자와 패널 제조업자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촌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맹수로 비어대 농가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습격하고 있습니다. 완도 출신의 김영록 전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단체가 300일 가까이 천막농성 중인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 해법이 보이질 않았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복원 문제에 부정적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장을 바꿔 옛 전남도청 복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기념식 때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변화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5월 단체 등이 주도해왔던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회 장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 것입니다. 이성우 문체부 실장은 타당하고 적절한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적극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광주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신 것처럼 저희 문체부도 곧 장관님이 취임하시면 바로 저희가 5월 단체를 비롯한 공청회 참석자들은 민주평화교류원이 들어서면서 5.18의 상징적 공간이 훼손됐다며 문체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18의 시민들이 투쟁한 그것을 예술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서 가슴이 뭉클합니까? 아닙니다.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 자체가 역사고 감동입니다. 전당에서 5.18을 얘기한다는 것은 반정부적이라고 폄하되었고 모든 컨텐츠들은 삭제되었습니다. 실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시도민 대책위원회는 문체부가 전남도청을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하도록 둔 것은 지역사회의 오판이었다며 4대강 복원처럼 옛 도청도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현장도 보존되지 못하고 민주평화교류원 사업도 정치와 답보를 걷고 있는 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를 제대로 진단하고 저는 이 원인으로부터 저는 광주가 보존하지 못했던 저희가 반성하고 거기서 또 출발해야 된다. 문체부는 거듭되는 질타에 사과했고 광주시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복원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꽉 막혀있던 옛 전남도청 문제, 사실상 복원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이 원형 복원되면 아시아 문화전당의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문화전당이 지금의 자리에 조성된 목적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은 건 5.18 정신을 계승하고 아시아 지역 인권 평화 교류의 중심 기능을 하겠다는 뜻에서였습니다. 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옛 전남도청 건물에 조성된 민주평화교류원입니다. 하지만 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 대책위는 도청 건물과 아시아문화전당은 애초부터 공존할 수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7년 지금부터라도 역사적 현장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문제와 이에 예술적 승화가 가는 절치 콘텐츠를 분리해서 다른 공간에서 진행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도청 건물이 원형 복원되고 5.18 기념관으로 성격이 바뀌면 문화전당은 핵심 목적인 민주평화교류 기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교류원의 기능을 수행할 다른 공간을 찾는 것도 전당 시설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민주평화교류원은 교류협력센터나 방문자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사라지고 보존건물 전체를 5.18 기념관으로 하자는 말과 같은데 원형 복원의 범위와 내용도 모호합니다. 80년 5.18 이후 20년이 넘도록 전남도청으로 사용되며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져 왔던 만큼 원형 복원은 사실상 새로운 공간 재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원된 건물을 어떻게 채울지를 놓고는
대책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복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입니다. 건물 내부에 조성된 콘텐츠를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26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비용을 대줄 수는 있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다른 재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도청 복원을 위한 시도민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도청 복원 결의대회에 가까웠던 이번 공청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완도 출신의 김영록 전 의원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영록 후보자가 국회 농해수위에서 6년간 활동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쌀 수급과 AI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는 광주 전남 출신으로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교육부 총리 후보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참여하게 됐고 이들은 모두 광주 1구 동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준비할 조직이 확대 개편됩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사무국을 현재 1본부에서 3본부 체제로 확대하고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개편안이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정부 부처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파견받는 등 충원 절차를 거쳐 대회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 담양에서 태양광 패널이 부서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업자는 패널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패널 제조업체는 천재지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겉면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난달 말에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이 내린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체 1,700여 장의 패널 가운데 파손된 패널은 520장, 30%가량이 부서지면서 발전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발전량이 약 25%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파손 수량이 너무나 많아서. 하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업자의 태양광 발전소는 거의 멀쩡한 상태입니다. 담양군의 피해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업자는 파손된 패널의 품질 불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우박을 같이 맞았는데 제조사가 서로 다른 패널에서 피해 여부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우박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제품 하자로밖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태양광 설치하는 관계자한테도 물어봐도 도저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불량 아니면 하자에 문제가 있는 모듈이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 해당 패널을 만든 대기업은 피해가 난 건 안타깝다면서도 자사 제품은 우박에 대한 내구성 인증을 받아서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품질 문제로 끌고 가는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공급사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좀 황당합니다. 하지만 피해업자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파손된 패널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의 가뭄이 한 달 뒤에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목포와 무안, 해남, 진도 등 전남의 16개 시군을 가뭄 주의 상태로 분류했고 한 달 뒤 전망도 주의경보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전처는 한평과 영광 등 4개 지역은 생활용수가, 고흥과 진도, 광양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이 한 달 뒤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맹수로 변해 농가의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섬마을은 들깨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섬에서 닭을 기르는 고대영 씨는 최근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육지로 잠깐 외출하고 돌아온 사이 닭들이 무언가에 물려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4월과 5월 두 차례 걸쳐 120마리 닭 가운데 55마리가 죽었고 살점 곳곳이 뜯긴 닭들도 10여 마리에 이릅니다. 교감부 가지려고 하는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데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인근 마을 두 곳에서도 닭 20마리와 염소 7마리가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버려진 유기견들이 들개로 변해 동물들을 습격하고 있는 겁니다. 들개들은 야산에 쳐놓은 높이 1m 50cm의 그물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날렵합니다. 해가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지만 워낙 빠르고 인력도 부족해 포획이 어려운 데다 처리기관이나 규정도 모호해 자치단체나 경찰, 소방대원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짐승을 살생하다 짐승이 없다 보면은 사람도 인사사고를 일러가 몰라. 저기 살생을 하는 개들이라. 그러니까 저것이 문제라고 저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 이어 전남신안군도 들개떼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지만 동물단체 등 사살 반대 의견도 많아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 상황을 정밀하게 기록하기 위해 입체 영상으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 2층 화물칸 수색을 시작하기 전 레이저 빔을 활용해 화물칸 내부를 포함한 선체 내부를 3D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는 화물칸 수색에서 광범위한 절단이 필요한 만큼 원형 모습을 기록하고 내부 상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정공대 입지를 둘러싸고 광주와 전남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이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확대 간부 회의에서 아직 상도 안 차려졌는데 이쪽 저쪽 설왕설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한정공대는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미래와 효율성을 담보할지 객관적인 검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 이색 환경 프로젝트인 다같이 그린의 성공 다짐 대회가 열렸습니다. 다같이 그린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쓰레기 투기 현장을 신고하거나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부여해 가맹점에서 사용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